심합니다. 그러느니 거기서 현금화 시켜놓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날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강력하게 저는 뉴스케일 집중해 드립니다. 이게 2014년, 15년 테슬라 매매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테슬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4년, 2025년에 얼마였을까요? 2불에서 10불에서 놀았어요. 네. 그게 300불까지 간 거잖아요. 저는 뉴스케일이 뭐죠? 소형원전. 지금 전력설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게 나중에 20불이 아니라 100불 가는 에너지가 3년이나 나오면 이제 담배 피던 시절에 비트코인이 얼마였는데 이거 뭐 3년, 5년 갖고 오니까 이렇게 됐어. 저는 그런 에너지가 미국은 인프라에서 소형원전이 하나 남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력설비주는 저 그동안 제가 제일 강력하게 밀었던 건데 이제 전력설비주에서는 우량한 것들이 이제는 뭐 효성중공업, H일렉트로닉,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LX일렉트로닉 위치 다 나빠요. 그것도 100% 매도하고 네. 그것도 다른 거 찾으시는 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력설비 다음에 끌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유가가 100% 갈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이 아이디어는 저는 버펫동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스케일을 선택하고 전력설비라든지 그다음에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훈구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택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저는 버펫옹의 애플 팔아서 간단히 얘기해서 이동한 종목들 딱 그 어디서 갖고 왔는데 저는 이 에너지가 앞으로 이 그림 보세요. 저는 이게 해답인 것 같아요. 애플 지금 계속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팔아갖고 옥시덴탈 페트롤을 사셨는데 이게 지금 에너지 보세요. 이게 지금 85불대 이런 에너지 나왔습니다. 그럼 100불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8, 9만 이게 지금 67불이니까 8, 90불 간다는 얘기거든요. 쉐브론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디어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중동 사태는 더 확산될 것 같거든요.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우리나라로 올 것 같아요. 5월 달에서 7월 달에는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 카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푸틴이 중국 가면서요. 네. 그럼 환율 급등할 거고 대만 해협이 난리칠 거고 그때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오나 그러면 어떤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대표님? 핵 관련주 하자고요. 핵 실험 하나. 네. 그 다음에 환율 급등 하나. 또 대만 해협에서 또 일본과 이런 것들이 충돌하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오션을 우리가 이게 이제 잠수함. 저는 오히려 일본이 군비 증강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잠수함이나 큰 국추감 수준은 우리나라한테 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중국한테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멘텀. 그게 4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빠졌던 하나오션이 3만 원까지 간 그 에너지. 그래서 3만 원대 팔으라고 했죠. 2만 5천 원, 7천 원에 조정했다 다시 갈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5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대만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나. 이거는 위안화 환율하고요. 우리나라 N달러, 원달러만 들여다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방산 쪽 에너지도 함께 보시는 거네요. 근데 방사는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로템. 네. 저는 70% 팔으라고 그럽니다. 2만 5천 원짜리가 벌써 3만 8천 원까지 왔는데 한 30%는 4만 원씩 갈 수 있으니까 네. 그거 팔아갖고 이제 밑에 단으로 내려라.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라든지 네옴이 남았어요. 네옴 뭐 이런 것들로 아니면 물류가 남았고 그 다음에 원전 남았고 이런 갈등과 관련된 종목들의 오히려 허시실 전략이 오히려 상대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기계군단의 알고리즘 매매 롱숏 전략의 어떤 그 매크로 이벤트를 만났을 때 공격이 나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어느 쪽은 롱이 되고 어느 쪽은 숏이 되고 향후에
이번에 주목할 만한 롱, 숏 어느 쪽일까요? 이제 롱은 자동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요? 하고 그다음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가 87만 쌍봉 찍은 거 아닙니까? 네. 77만 원까지 뺐다 할지 80만 원 지지하고 할지는 이거는 삼성전자에 달려 있어요. 이것도. 삼성전자 주가 수위에 따라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것에 그 또 블록들이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언제 나오나가 저는 4월 달에는 안 나옵니다. 대충 타이밍을 보면 한 3, 4분기나 4, 4분기에 그 타이밍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게 잡는 이유는 이 삼성그룹의 거버넌스 때문에 그래요. 이재용 회장님의 위치라든지 법률 변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님 입장이라도 그 저거 확인하고 할 것 같아요. 11월 5일 날 대통령이 누구 되나. 난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 전략을 쓰지. 네. 미리 썼다가 대통령이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골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5일이라는 게 금방입니다. 지금 뭐 매일매일 보니까 그런데 이런 큰 정체적인 거버넌스 게임을 하는 싱크탱크나 이런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개인이 미리 발당을 뭔가 구조했다가 이게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작업에서 지금 가장 곤란하게 지금 그룹 차원에서 하는 게 SK그룹입니다. 가장 곤란하게요? 네. 어떤 지금 면에서요? 지금 SK온 때문에 또 SK가 왜 D&D가 인적 분할 들어가고 이게 그래프 주가가 막 변동하잖아요. 네. 내부적으로는 SK그룹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인적 분할하고 그러니까 이 SK그룹은 요번에 금리 인하가 빨리 들어와야 돼요.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그룹하고 SK그룹입니다. 이게 선수들 집단에서는 이제 그쪽 관련주는 제가 다 X자라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 PF가 터지냐 안 터지냐는 두 개에서 달려 있을 겁니다. 네. 그게 4월 달에서 6월 달, 아니면 7월 달에 우리나라 총선의 색깔과 그 다음에 5월 달에 북한과 대만의 변동성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우리 잘못하면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선제적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 상황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네. 밑바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 피하고 어떤 거는 집중하고 이런 게 선별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4월 달과 5월 달이 이게 다 실적 노출되는 장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코스닥들이 그래서 박살이 날 것 같아요. 지금도 쉽지 않은데요. 지금보다도 한 20, 30% 다 빠질 겁니다. 실적이 눈높이가 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머티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 에코프로 머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거래소 갈 때 뭐 22만 원 있었는데 제가 반토막 된다고 12만 원 구경하실 거라고 했다가 욕을 무지 먹었는데 지금 12만 원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그 사이에 이제 48만 원, 50만 원에서 에코프로는 사도 된다 했는데 65만 원대에서 이제 힘 못 죽고 지금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8만 원 쌍바닥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오늘의 종가는 56만 6천 원이고요. 예. 에코프로 머티부터 보시죠. 네. 4만 원짜리가 24만 원 가면 저는 이걸 4등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 상승폭의 반을 깨고 내려갔어요. 벌써 이거는 중심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5% 능선은 지지할 그게 8, 9만 원입니다. 네. 전 여기까지 열어놓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머티의 앞으로 2, 4분기 실적 노출 때까지의 전략이고요. 에코프로 제가 150만 원대 40만 원 구경합니다. 48만 원. 이제 대반등이 나왔죠. 근데 그래프를 보세요. 에너지가 잘 치고 나가지 못하죠. 65만 원. 그러면 이제 2, 4분기 실적 노출될 때까지 그리고 이게 또 테슬라 트럼프 보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보조금 철폐하고 기후협약 탈퇴하겠다.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2차 전지예요. 그리고 중국하고 싸우는 건 2차 전지,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뉴스케이를 집중하는 게 독일마저도 이제 원전을 쓸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면은, 그리고 독일이 아리백 신재생으로 넘어가면서 러시아 의존도, 그러니까 이게 자충수인데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근데 금년 겨울에 또 얘네들이 파이프 이 라인을 잠그면 또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흥구석유하고 그 가스 관련된 종목을 사놔라. 이런 사이클을 거기서 봐라. 이게 7월달 나토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코스에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도 터지고 유럽까지 확산되면 푸틴과 시진핑이 같이 짝짝꿍해갖고 변동성 확대 전략. 이러면 제일 곤란하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치명적으로 다칩니다. 나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면 이제 동맹국이 피곤해져요. 네. 동맹국 괴롭히가 돼. 우리나라는 또 주한미군 관련돼 갖고 하고, 오히려 오죽하면 중국이 보이지 않게 언론 공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편하니까 같이 싸울 바에 바이든보다 트럼프 이런 걸로 지금 언론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징후도 국제정세 그 11월 이마디, 그리고 제가 왜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더 확산되는 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흥구석유가 우리가 떠들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저는 이거 갖고 연말까지 이 안에서 싸울 겁니다. 지금 신성홀딩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연골고리가 이게 의사결정 나무거든요. 네. 요거 팔아갖고 다른 쪽으로 어떤 섹터를 갈다. 흥구석유가 이제 나왔어요. 이건 다 파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진파워나 한쪽이 다운시스로 가시든지 아니면 가스로 가시든지. 요거 한번 눈덩어리 굴리고 다음 눈덩어리 굴리고 여기서 3번 눈덩어리 굴리면 구자가 더블 이상이 됩니다. 지금 장이 그런 종목들을 찾는 장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중동이 또 노이즈가 되고 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진짜 확전돼 보세요. 그러면 또 물류가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물류가 문제된다는 건 유가는 더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나고 그러면 금리, 저는 잘못하면 6월달 금리 인하 못합니다. 이거 확인하는 게 4월달, 5월달 CPI예요. 네. 근데 지금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게 물가를 자꾸 건드리는 변수들이 자꾸 터져요, 여기저기서. 이게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조정하는 것도 이런 우려감 때문에 조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로 4월달 CPI, 5월달 CPI 두 번 이게 유가가 급등하면서 못하는 상황까지 나와보세요.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기술주라고요. 거기에 엔비디아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여기에 또 아이디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계속 또 규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소부장 중에 중국을 규제할 때 반사 이익을 받는 또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HBM, CXL보다 범용 반도체. 이게 레거시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네. 구형 차량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이 AI, GPU 이런 것들 할 수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하면 다 범용 반도체. 거기에 우리나라 또 반도체 그 DB하이텍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네페스라든지 그다음에 SF 반도체든지 범용 반도체들이 시리즈가 있는데 오히려 그쪽이 만약에 규제가 들어가면 SK하이닉스 급락할 때 그쪽이 또 반도체는 다 죽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중국 규제에 반사이익을 받는지 DB하이텍 하나 갖고 또 검증해 보시고, 이런 물주기를 잘 찾아 나가는 반도체는 전 선수들 매매 같고, 네.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서 아직까지 못 간 거 찾아다니기. 나는 그게 제일 편한 전략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대표님께서 실제 수익의 게임이 이제 소부장 반도체에서는 단타 게임 외에는 실제 큰 수익이 나지 않고 허허실실 전략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데 다른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실제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허허실실 전략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딱 허허실실 전략. 네. 그래서 천연가스가 2020년 3월 달하고 거의 쌍바닥이다. 여기에 아이디어로 시성홀딩스 이것도 그 오염수 이거부터 푸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찾으셔야 됩니다. 올려놓고 죽여놓고 5일선 12일 20일 뭉쳐갖고 으쌰 나올 수 있는 거. 이미 나온 건 끝내셔야 돼요. 그래갖고 신성홀딩스는 이제 다시 7,000원대 오면 다시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것도 다시 또 디프리 파동 있을 거고. 그럴 때 이제 흥구석유를 가장 집중을 해드렸어요. 모양 비슷하죠. 왼쪽 절벽. 얘가 이렇게 15,000원까지 급등한 겁니다. 오늘 윗골이 달린 건 이건 차익 실현 나왔다는 얘기예요.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파셨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흥하이온이 치고 올라와요. 이것도 4,500원대 가면 또 파셔야 됩니다. 연속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쳐다보기 싫고 사기 싫을 때 가랑비옥지도 흘러내리고 이럴 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30에서 50 오르고 뉴스에 얘기하면서 상한가 쳤습니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예 놓쳤구나. 다른 이쪽 섹터에서 못 간 거 찾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홍구석유가 급등했어요. 흥하이온이. 그러면 타용로직스나 동방에서 아직 못 간 거. 물류에서 못 간 거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의 트레이딩 감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시장이 보라는 것보다 네. 이거를 자꾸 강조할 때 보이지 않는 섹터에서 주가가 싼 거를 찾아야 되지 않나. 한번 또 그리고 저는 우리 이 시간 동해 갖고 우리가 그 5일씩 그 변화를 보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전번주 수요일에서 지금까지 해서 수익률이 삼성전자가 눈에 확 들어오지만 실제 수익률이 큰 건 뭔지 아십니까? 화장품 쪽이요? 네, 화장품이에요. 네. 데이터 3월 27일 전번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그 다음에는 방산, 현대로템, 한국콜마, 중국 관련, 대한유화 이런 것들이 수익 납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 쪽이 좀 몰려 있나요? 예. 네. 저는 이거 아모레지나 코스맥스보다 제가 딱 이쪽 섹터에서 그 설정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거를 카지노 관련주들? 아니요,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예. 화장품 관련주들. APR 시장에서 상장될 때 네, 다 네. 보라고 할 때 제가 이 그림 갖고 지금 장에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두십시오. 시장이 막 급등하면서 막 좋다고 그래요. 이거 매도해야 됩니다. 요새 장은. 그리고 매수 대상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뭔가 수렴되면서 앞으로 끌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걸 오히려 사야 됩니다. 제가 APR 상장 때 다들 이거 쳐다보는데 저는 이거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고점 찍으면 무조건 반토막 이상 된다. 반토막 됐습니다. 아직도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 이날 여러분들한테 딱 찍어드린 종목이 VT입니다. 그때가 15,000원이에요. 네. 오늘 22,000원이에요. 이 초과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이게. 이 방송 듣고 보유하신 분은 다 파십시오. 다 파세요. 그리고 이거 팔아갖고 이제 또 남아있는 게 있죠. 실적은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요? 허시세요. 카지노. 카지노가 저는 10월에서 12월 달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3배, 5배 수익률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요? 예. 지금 자리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엊그제 한번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중국 쪽 제조업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뭐 5% 이상씩 급등하는 장세가 펼쳐지긴 했었는데요. 근데 네. 저는 그 5% 게임보다는 그쪽은요 어느 정도를 보냐면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더 증가합니다. 네. 예, 우선순위가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GKL 순위입니다. 네. 그러면